지금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뭐 말이 많던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형평성. 그럼요. 그리고 네. 설사 물론 이제 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도 인권을 보장해줄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게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또 어떻게 형평에 맞을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로 더운 데는 그 혼자 쓰는 방이 아니라 6명, 8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거든요. 그런 구치소. 데다가 네. 구치소 안에 그런 데다가 설치해도 먼저 설치해야지 내란 수괴한테 에어컨부터 설치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그 댓글을 보면 아니 지금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지 않은 멀쩡한 시민도 그럼요.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설치 못해서 말 그대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주인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수괴한테 그럴 수 있느냐 국민 반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소자의 인권과 관련해서 항상 그게 이제 어떤 이 접촉면이에요. 그러니까 식단 같은 것도 얼마만큼 먹여야 되느냐 이거 관련해서 야 내 반찬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을 적절하게 국민의 최저생활선 기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돼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어쨌든 에어컨 설치는 불가능한 걸로 봐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추가로 해볼 텐데 지금 구속이 된 이후에도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특검이 그 구치소 직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난감해진 구치소에서는 강제 구인을 위해서 그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특검도 이게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친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친족과 변호인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윤석열 측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구속이 적법한지 지금 판단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김용현은 지금 그 법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지금 다 동원해서 하잖아요. 또 기피 신청이나 안 할까 모르겠는데 그냥 하는 수법이고 그냥 수작에 불과한 일이고 그 뭐 고집을 부린다라기보다는 완전히 나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본인이 검사이고 검찰총장 할 적에 저를 포함해서 본인이 입건해서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모욕을 주고 괴롭히고 귀찮게 했습니까? 근데 나는 거기 응하지 않겠다, 당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자가 얼마나 이제 그 죄질이 나쁜가 이런 점을 그냥 입증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특검이 그 교도소를 압박하는 모습 이게 이제 물론 구치소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윤석열을 압박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특검이 이제 여론의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약간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를 구치소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바로 뭐 직무유기로 입건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교도관들은 관리하고 호송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그 호송할 책임에 근거해가지고 호송해서 데려와라 이거를 지금 요구를 하는 건데 원래 구속영장을 집행해서 피고인을 인치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겁니다. 피의자를 인치할 책임은. 그래서 구치소 측에서 검사하고 그러면 그 수사관이 와달라. 이것도 아주 택도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원인은 이제 윤석열이가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는 거에 지금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이슈가 생겨서 뭐 서로 난처한 상황에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오로지 대통령 검찰총장을 지내고 대통령을 지냈다는 윤석열이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라서 얼마나 이자가 하여튼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거를 호도하고 또 왜곡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지금 강제 구인을 하기는 좀 어렵게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하려면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사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들고 나오는 건데 교도관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걸 틀림없이 또 독직 폭행이라고 또 고소할 거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체포영장을과 그냥 구속영장에 의한 인치의 차이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범죄 사실을 또 기재해야 돼요. 기존의 범죄 사실로는 이미 구속이 됐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범죄 사실로 체포영장을 예를 들어 청구해서 발부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수사관들이 직접 가가지고 체포해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 얘기도 좀 흘리고 했던 건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고 이제 저런 식으로 모든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도 비슷한 짓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그 일을 당하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고 지금 내란 특검 아니라 다른 특검들도 다 윤석열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도 이제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러면 결국 기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구속 기간을 그러니까 뭐 인치를 그러니까 끄집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기존에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소하는데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특검이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고 저는 본인이 지금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놨잖아요. 예. 그러면 법정에 나와야 돼요. 그 구속 피의자를 신문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가 그때 잡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법정에도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 내란 재판에 지금 안 나가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나가면은 잡혀갈까봐 그거를 의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구속적부심 본인이 청구한 거니까 본인이 꼭 가야 되니까. 네, 가야 되니까 거기서 잡아가도 될 것 같은데 예. 좀 비추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법을 잘 알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꾸라지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 게 예. 두 집단이라고 두 집단. 하나는 구치소에 많이 구속돼 본 사람, 그러니까 악성 범죄자들이 하는 예. 거고 예. 또 하나는 이 법에 어쩌면 약간의 빈틈을 알고 있는 검사 출신. 근데 예. 이것들이 주로 하는 수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하여튼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망가뜨렸는가 하는 거를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힘드셨죠? 비도 오고 날씨도 시원해져갖고 좋으면서도 사실 저는 비 맞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축축하게 왔습니다. 운동화도 다 젖었어요. 이 이야기 하면서 조금 전에 그 최강 의원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비 왔다고 그랬더니 최강 의원님이 에어컨 설치할 필요 없겠다고. 이제 선풍기로 충분하다. 좀 선선해져가지고. 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걱정하셨나 봐요, 최강욱 의원님은. 아니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냥 유머로 에어컨 고민 안 해도 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얘들아, 에어컨 놔줄 필요 없다. 근데 뭐 사실상 혼자 1인 독방에 에어컨은 불가능하잖아요. 거기 서울구치소가 그런 예.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그리고 낡은 건물이어서 공사하게 되면 이거는 큰일이죠. 상당한 국민적 반감과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해주려면 일단 다인실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뭐든지 혹시 공정하게. 서울구치소 가보셨어요? 예, 전 가봤어요. 어쩐 일로? 저는 면회를 가봤죠. 예. 예. 그래서 어떤 상황 구조를 좀 아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일반 면회만 해봐가지고 일반 면회는 진짜 칼같이 10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늦지 말고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땅 하면은 그 전 면회 사람들이랑 곧바로 스위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1분 1초가 너무 아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10분이 근거와 목적 같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내란 특검이 나오라고 출석을 했는데 계속 거부를 했잖아요. 예. 버티다가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떴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구속 적부심 관련해서 직접 출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검 관련해서는 안 나오다가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구속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출석한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재미 봤잖아요. 직위원 그렇죠. 판사 덕에 재미 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도한다. 이번에는 어느 판사가 배정될지 이것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사실 이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8일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이었나요? 예. 딱 특정이 됐거든요. 예. 그때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소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구속의 그 절차 판단 잘못됐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구속의 필요성 없기 때문에 빨리 석방해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구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증언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최혜병 사건의 경로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경로 있었다라고 계속 말 바뀌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무력에 의해서 그런 체포영장을 반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성훈 차장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했더니 정말 특검과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언론과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법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그런 특혜나 예외나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특검과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실랑이가 있었어요. 신경전이 있는데 지금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그러면 구치소 행정직원한테 그 뭐냐 처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그러냐, 힘없는 우리한테. 그러면서 검사와 뭐 수사기관이 나와서 데려가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도 답이 없으니까 변호인과 가족을 제외한 사람은 면회 제외. 이렇게 막 초강력 수사 지금 맞붙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기싸움 하고 있긴 한데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수치심입니다. 왜냐면은 정말 뭐 수사하고 싶으면 와서 수사해.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너네들이 특검이 와갖고 서울구치소 해. 뭐 황제 조사를 유인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노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오늘 면회하려고 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그 모리킴? 모리팀. 그 미국에서 교수. 그 교수를 만나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일반 면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차단을 특검에서 했고. 해버렸고. 그리고 전환길 오늘 강사가 또 편지 오픈했어요.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손으로 쓴 편지를 전환길 강사한테 보냈고 그거를 막 읽으면서 이 악의적인 구속에 대해서 나는 붕괴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의견을 지금 전환길 강사의 입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도 면회를 오려고 그랬는데 차단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오픈한 건데요. 하여튼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여전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특검이 그 변호인과 가족의 그 면회를 정지시킨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바로 전환길 씨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할 수 없게 된 거네요. 그렇죠.